어. 다양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춰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에 우리 아이들이 좀 노출돼 있다. 안전 진짜 중요하잖아요.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아예 수업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저희 세종시 가족 단위로 특별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미래의 꿈나무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려면 우리 어른들이 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학교 가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전, 이 안전이라는 단어가 항상 그냥 우리 곁에 머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언제나 따라붙은 수시리거가 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춰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이 안전에 관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 이 어린이 안전사고 좀 심각하게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뭐 통계 수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했던 그 어린이의 학교 안전사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은 22년도에 학교 안전사고로 접수된 발생 건수가 무려 14만 9,339건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13년부터 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야외 활동이 조금 줄어들고 이러면서 좀 감소세였는데 20년 이후에 또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 안전사고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어린이라고 보통 칭하는 우리 아이들이 한 11.5%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전체 안전사고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5%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율이 높다는 거죠. 유형도 다양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에 우리 아이들이 좀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항상 차 조심해, 신호 잘 보고 건너했는데 요즘엔 차 조심해 뿐만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윤주 씨, 네. 우리 아들 셋 지금 가장 혈기왕성할 때인데 그렇죠.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노심초사해요. 등굣길, 하굣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안에서도 또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학교에서 저희 셋째 아이가 또 이렇게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어요. 좀 많이 아픕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어른들도 근데 좀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 휴대폰 보면서 지나가는 거는 그냥 일상사반사가 됐고 전동 킥보드 같은 거 헬멧 안 쓰고 타고 다니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따라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제 문제가 뭐냐면 당장 여기에 불이 나도 소화기 사용법 여기 있는 사람 다 아세요 하면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화기 사용법을 알고는 있지만 다행히도 실제로 이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11월 9일이 이제 소방의 날이라고 하는데 21년도에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OX 퀴즈로 물어봤더니 거의 성인의 절반 정도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사회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방송에서 흔히 접하지만은 심폐소생술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사례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하임리히법이라고 하죠. 아이들 목에 걸렸을 때 뒤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몸에 익지 않으면은 위급 상황에서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체험해보고 실제로 경험해보는 그런 계기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영상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랑 눈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게 몸으로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에서는 다양한 체험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는데
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세종아 학교가자 특별 게스트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 라찬 선생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라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은요, 교육부의 학교안전 7대 표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에 따라서 교통, 재난, 생활, 응급처치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몸으로 배워볼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좀 탄탄히 다져놓는 이런 안전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 건물 굉장히 이쁜데요. 네, 저희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한 지 3년이 되지 않아서 매우 최신식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은 나성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함께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벌써 설레하는 게 표정으로 보이네요. 안전체험교육원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12개의 체험관, 25개의 체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너무 다양한 체험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와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윤주 씨, 굉장히 좀 같이 체험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희 집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봤네요. 교통안전체험관은 승용차 전복, 통학버스 급제동 체험을 통해 안전벨트의 중요성과 침수 등 사고 시 탈출 방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위급 상황에 이 안전벨트도 쉽게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든든한데요? 굉장히 현실감 있게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버스에서 재난이 왔을 때 망치로 유리를 깼을 때 그 모서리부터 낀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쓸고 가야 된다는 것이요. 네, 지금은 또 이제 어디를 가는 거죠? 지하철 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 방법까지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낮춰서 나가야 된다. 지하철 수업 그 혼자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서버가 그게 제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CPR.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린이가 한번 최근에 어른을 살린 적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도 숙지를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응급안전체험관에서는 5학년 이상 학생들이 직접 애니를 통해 가슴 압박수를 체험함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심장 마비가 된 사람을 잘 구할 것 같아가지고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아이들이 좀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런 교육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저희 완강기라는 피난 대피 기구를 실제로 배우고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높이라고 했는데 아이들 참여 잘 하나요? 네, 아무래도 높이가 7m가 이상 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극복하고 완강기 체험은 가정하재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정하고 위기 탈출 시 완강기 설치 및 탑승까지 체험하는 곳입니다. 오늘을 애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기대한 만큼 굉장히 다채롭고 흥미로운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도 했지만 재미뿐만 아니라 활동들에 좀 몰입도 있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서 체험을 신청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또 몸으로 직접 해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하기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강기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인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는 실제로 제가 뭐 완강기를 체험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땐 저도 같이 했었는데 사실은 어른들도 잘 완강기 활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서 아이들도 배우고 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안전벨트 같은 거를 겨드랑이에 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허리에 끼면 이게 뒤집혀서 안 좋은 사고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그 띠를 꼭 끼고 내려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완강기 하는 거 그 겨드랑이에 완전 올려서 꽉 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선박과 항공안전체험관에서는 수중과 공중 각각의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요령을 익히고 있습니다. 전국시 교육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산행안전체험관에서는 산악조낭 상황에서 신체를 보호하고 구공횡단과 짚라인 등 급류지역 탈출 기구를 체험함으로써 여가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영상이나 시각 조력 자료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이 문제 상황이 내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체험과 교육관 같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유사 상황에서 몸으로 익힌 그런 활동들을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 체험을 해가지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안전을 더 잘 지킬 것 같아요. 이론 수업에는 쉽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훨씬 방법도 어렵다는 걸 더 중요성을 알게 된 게 좋은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자세가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자세가 중요한데 자세를 체험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자세도 더 잘 알게 되고 이해도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소화기 안전 화재 대피 체험관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인데요. 또 가을이 다가오는 만큼 화재 예방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 저희가 함께 가봤는데요. 나성초등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집중력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곁에 어른들도 함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급 상황 속에서 어른들이 못하면 안 됩니다. 네. 어른들도 체험을 좀 할 수가 있나요, 혹시?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 성인분들도 10명 이상 단체를 구성하시고 저희 안전체험교육원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참가 일정을 조율해서 저희가 체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매년 여름이랑 겨울방학 기간에 저희 세종시 가족 단위로 특별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직접 이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으로 올 수도 있지만 좀 거리가 있거나 사정상 못 오는 경우 방문하는, 찾아가는 이 체험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의 저희 이름은 이동식 안전행복버스라는 그런 체험 교육인데요. 저희 기관에 찾아오기가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대형 버스를 개조해서 소규모형 안전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행복버스가 직접 유치원이나 학교를 찾아가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들이 두루두루, 그리고 이제 뭐 학기에 한 번 이러기보다 찾아가 주면 더욱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좋지만 어른들의 참여가 좀 인식 자체부터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안전교육,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물론이죠. 이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어떤 연령대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보면은 영유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1세 이하의 영유아.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좀 높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압도적 1위가 뭐냐면은 가정입니다.
아무래도 가정에 있는 시간 동안에 이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적절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학부모님들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주 씨도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교육이 생겨야지 피부에 와닿겠다. 좀 의견이 있으세요? 아니 영상을 보니까 뭐 25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 저는 몰랐는데 너무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회사나 단체에서도 10명 이상이면 또 성인들 대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말에 또 안심을 하게 됐고 또 신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다만 이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이 운영 시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운영 시간에도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여기 3년 됐지만 그 전에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는 인근의 천안에 가서 저희가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말이었거든요. 근데 즉흥적으로 갔어도 신청을 받아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여기도 이왕이면 뭐 좀 더 변화되겠지만 가족 단위로 주말에도 좀 신청을 받아서 즉흥적이어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한 그런 경우들,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우들을 다 그냥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학부모들 무조건 안전. 네. 좋습니다. 예,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세종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직속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시점에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좀 아우를 수 있도록 저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이제 맞벌이 부부 학부모들이 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렵다. 주말에 기회가 되면 좀 이런 교육들이 열려서 우리 학부모와 어린이,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기회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찬 선생님, 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물 흐르듯 실천해 볼 수 있는 안전 수칙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평소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에게 딱 한 가지만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안전벨트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2018년 9월부터 저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에 탈 때 모든 탑승자가 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자동차를 탈 때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아직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교통사고는 아무리 운전을 잘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꼭 들여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 출근길에 옆에서 달렸던 네이비색 스포츠카 그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정말 큰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나눠봤는데요. 안전은 진짜 아무리 강조하고 우리 윤주 씨가 아들들에게 강조해도 이게 진짜 사고는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가 없는 거라서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면서 일상을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제 어린이들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어떤 방향으로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시는지 대한민국 아빠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안전 불감증에 노출돼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사회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이제 발전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섬세하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좀 신경 쓰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법률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14개의 중앙부처하고 17개의 시도가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행 계획을 이제 24년도에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지금 이제 화재나 교통 안전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지만은 이 이외에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식품에 대한 안전, 혹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종시의 이 사례를 봤지만 이런 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공간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것이다. 이제 3년 되셨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에 비추어 본다면은 안전은 몸으로 기억해야 되거든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실제 조사에 따르면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익히기 위한 그런 다양한 체험 위주의 교육들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영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윤주 씨도 하신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다만 이제 엄마로서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아예 수업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안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특히 저는 아이들이 좀 휴대폰 사용을 길을 가면서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도 반성을 합니다. 예, 저부터도 또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운전 중에도 휴대폰 사용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자제를 해야 되겠다. 결국 예, 부모가 아이들의 겨울이라서 예,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안전체험 교육원이 생겨가지고 제가 되게 기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교육이 생길 때마다 부모들이 이거 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신청은 굉장히 빨리 해. 근데 막상 가지를 않아. 뭐죠? 노쇼.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못 간 경우도 있어가지고 꼭 가실 분,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같은 부모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쇼는 정말 안 됩니다. 이게 네. 정말 결국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시거나 아니면 미리 좀 연락을 주셔서 사정상 못 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말씀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를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 자기 자녀들이 혹시 휴대폰을 열어서 이런 이동형 전동, 그 뭐라고 하죠? 예. 네. 그거 앱이 깔려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짜로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인 좀 해보시고, 2명이 타는 거나 헬멧을 안 쓰고 타는 거, 혹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해당되는 내용들이니까 좀 그런 것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제발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볼 때마다 아찔아찔해가지고. 맞아요. 예. 자, 우리 라찬 선생님. 네. 라찬 선생님께서도 안전체험교육원에 왔던 친구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나볼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린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안전수칙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미래의 꿈나무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려면 일단 사고를 겪지 않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알아. 나 소화기 사용 다 알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경험하는 소중한 추억을 또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학교 가자.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